예. 오만, 독선, 고집, 오독고, 보통 오독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이런 비판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많이 희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불통정권이라고 하죠. 왕조국가도 아닌데 대통령이 취임해서 8개월 동안 기자간담회 한 번도 안 하고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하고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에 취임해서 기자간담회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월 23일 날 중요 현안도 아닌 것 같고 기자회견 한 것 단 2번. 이렇게 불통정권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공약은 중앙공약 150개 중에 이미 50개가 폐기되거나 후퇴했고요. 제가 정치부 기자 포함해서 국회 주변에 25년 이상 관찰을 해왔는데 역대 어느 정권도 취임하자마자 1년 이내에 이렇게 3분의 1에 달하는 공약을 갖다 폐기하거나 후퇴시킨 예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공약 거짓말 정권이라고 하고 1971년도에 김추자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식 민주주의 이걸 갖다가 희화화했다고 해서 금지곡이 됐었죠. 지금 김추자의 노래가 리메이크돼야 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거짓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국정과제에 대해서 신호등 체제를 수립했죠. 네. 그중에 140개 중에 132개가 녹색등이고 8개만 노란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장 가령 예컨대 이게 뭡니까? 하우스푸어를 위한 보유지분 매각제랄지 전세자금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 대출 단 한 명의 신청자도 없잖아요. 5월달에 도입되고 9월달에 도입된 게 단 한 명의 신청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녹색등을 갖다가 평가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합 인사? 지금 대통합 인사 됐습니까? 아까 공공기관 얘기했지만 장차관의 38%가 영남입니다. 4대 권력기관, 국세청 같은 경우 50%, 검찰청, 경찰청 40%가 영남 인사예요. 전문성 있는 인사는 영남에만 있습니까? 이게 국민 대통합 인사입니까? 책임 총리자 하고 있습니까?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누굽니까? 협의하고 있습니까? 총리께서 복지부 장관 추천 작업 들어갔습니까? 재청권 행사하고 있습니까? 시작됐습니까? 복지부 장관. 네, 지금 총리께서는 그동안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국무위원 재청과 하전해가지고. 지금 이번 복지부 장관이요. 아직은 그런데 벌써 새누리당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를 갖다가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책임 총리제입니까? 그거는 공공기관 인사요. 140개 국정과제 중에 136번째 과제가 공공기관 인사 제대로 자리 잡겠다는 겁니다. 아까 김석기 씨 꼴찌에게 갈채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을 바꾸는 약속입니까? 이게 책임 있는 변화입니까? 앞으로 공공기관 인사 다 그렇게 할 겁니까?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낙천된 사람들 공공기관 인사에서 기관장을 추천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이해유도죄에 해당됩니다. 공천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둔 대가로 공공기관장을 준다면 새누리 언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공공기관 후보 명단을 올렸다고 지금 언론에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녹색등을 갖다 표시할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기준입니까? 140개 과제에 대해서 녹색등, 노란등, 적색등을 표시한 근거와 이유 다 제출해 주세요. 답변을 드릴까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낙천인사 포함될까요? 앞으로 이번에 낙천인사가 공공기관 인사에 기관장 인사에 포함된 두고 보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걸 약속한다는 말씀? 이번에 새누리당 10월 30일 재보선에서 낙천된 인사들
공공기관장을 임명한다면 그건 공직선거법상의 이해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배제된다고 이 자리에서 확언해 줄 수 있어요? 답변을 예. 드릴까요?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지 않으셔가지고. 아, 답변 원합니다, 이 부분은. 예, 예.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예단하거나 뭐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호등 체계는 국정과제 140개를 관리하고 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가 다 받은 다음에 얘기 다시 하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방금 보도에 복지부 장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끝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책임 총리로서 재정권 행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제 말씀을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총리 인사 재청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총리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예, 행사하고 그렇게 그런 계십니다. 답변이라면, 네. 굳이 또 이제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새 정부 들어서서 초유의 사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 공약상에 있는 거예요. 임기 보장하겠다고 헌법에 임기 보장된 감사원장 중간에 내보냈죠. 경찰청장 중간에 내보냈죠. 검찰총장 찍어냈죠. 국정원이 정치의 중심에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 공약 지키려고 하다 양심상의 이유로 사퇴했죠. 국사교과서 지금 친일 미화로 편질되어 가고 있죠.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할 때 경제 성장률 인위적으로 내렸죠. 사상 유례 없는 재정 부담 적자 지금 생기고 있죠. 자, 지난번에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1분 더 쓰겠. 예.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국민한테 사과했죠. 기초노인연금 이 부분만 사과했는데 사실 이건 말입니까? 핵심 복지 공약 16개까지 다 후퇴하거나 폐기됐죠. 전면적으로 사과했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5년간 지키겠다. 5년간 지킬 방법이 있습니까? 지하경제 양상화해서 40조 할 수 있어요? 내년에 또 사과해야죠. 대통령은 어떻게 보자는 겁니까? 매년 새해 예산안 낼 때마다 현재의 세수 추계대로라고 한다면 매년 사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대통령 제대로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이러한 총체적 국정 난맥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책임 있는 자세를 좀 임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인사재청권 행사 현재, 복지부 장관의 인사재청권 행사 여부, 진행 상황, 그리고 140개 국정과 신호등 체계에 대한 평가 내용 자세히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제가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재청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성격이 아니어서, 그렇지만은, 총리께서 초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직간접적으로 인사재청권에 대해서 충분히 행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신호등 체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짧게 말씀 올리면은, 이 빨간불, 녹색불, 노랑불은, 국정과제의 진행 사항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 과제는 저희가 거의 실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정과제가, 저는 공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때는 국정과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의 평가나 하는 문제는 제가 연말에 따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 지금 신호등 체계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진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알기 쉽게 부처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채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년 예산안도 반영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녹색입니까? 한일 관계 안정화, APEC에서 한일 정상이 서로 앞으로 제대로 하는 어떻게 한일 관계 안정화가 녹색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예. 예. 공영무상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1년을 자,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네.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